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혜를 안내하는 마중물 머니 아카데미 머니코치 김병헌 원장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돈 버는 길에 함께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산 북수에서 출간한 더 클래식 시리즈 짧고 굵게 읽는 투자의 거장들 7분의 삶과 투자 철학, 투자 원칙과 투자 전략을 제가 행복한 제 투자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요약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스승이시기도 하시죠. 존 템플턴 경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시고 증권 분석의 창시자이신 벤저민 그레이엄 대가님의 삶과 그리고 투자 원칙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벤저민 그레이엄 대가님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마진 그리고 내재가치 등 주식 투자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개념을 창시한 가치 투자의 선구자이십니다. 워런 버핏, 샌디 고치먼 등 수많은 투자자가 그의 가르침을 받아 탄생했고 그가 쓴 현명한 투자자와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의 바이블로 평가받으며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189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그는 문학, 수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며 잠시 교수의 길을 고민했지만 월가로 넘어가 증권 분석이라는 당시만 해도 생소한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스승의 계좌를 깡통 계좌로 만들며 자살까지 생각했고 대공황의 여파로 어렵게 쌓아온 자산 대부분을 한순간에 잃기도 했지만 1957년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구축한 뒤에는 손실을 복구하고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1927년부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투자론을 강의하며 워런 버핏, 월터 솔로소, 톰 램, 빌 루안 등 쟁쟁한 투자가들을 길러냈고 1957년 자신의 투자회사를 버핏에게 넘기고 학계에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먼저 서문, 주식 투자라는 위대한 세계를 연 남자 낭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워런 버핏을 포함해 엄청난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고수들을 잊겠다며 증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위대한 투자의 영웅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성공적인 길을 걸어온 투자의 규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투자 전략은 이미 검증되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미 검증된 전략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으려 하는 걸까? 대가들의 전략을 모방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전략이 성공적인지 알고 이해한 뒤 그로부터 새로운 전략을 발견해 실천에 옮기는 남다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지만 그 어떤 격언보다 진실에 가까운 격언이 있다. 사람들은 10만 달러를 잃을 때까지 온갖 멍청한 짓을 한다. 사람들은 대체 왜 검증된 투자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아이디어만 고집할까? 왜 그렇게 실수를 되풀이하다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과거를 후회하고 절망할까? 우리는 그 모든 실패의 근원에는
무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책 한 권으로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어린 시절을 전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이 책을 통해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배웠고 어떤 특성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다산북수 더 클래식 시리즈 1부에서는 먼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2부에서는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성공기와 그들만이 가진 전략을 소개하려 한다. 투자의 규제들로부터 투자법과 철학을 배운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물론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베끼라는 뜻은 아니다. 이미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이 결정 과정과 방식을 이해하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렌 그린핀이 쓴 워런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 찰리 먼거는 유용한 책이다. 이 책에서 그린핀은 이렇게 말했다.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처럼 성향이 비슷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들의 롤 모델은 많은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이었다. 다만 그를 영웅으로 숭배하기보다는 그의 품성, 성격, 체계,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특히 찰리 먼거는 수백 편의 자서전을 읽는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은 가장 빠르게 똑똑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주식 투자 후 바로 수익을 내지 못해도 위대한 투자의 거장들이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다. 버핏은 현대 주식 시장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투자자로 손꼽힌다. 그는 입버릇처럼 투자는 단순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영원한 파트너인 찰리 먼거 역시 단순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다루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투자에 성공하는 데 어떠한 신묘한 재주나 비법이 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더 클래식 시리즈를 통해 소개하는 전략 역시 대부분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토록 기초적이고 간단한 투자의 규칙 중에서 제대로 알고 있거나 실전에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는 왜 이토록 검증된 투자법을 그동안 외면해 왔을까? 이 책이 그러한 문제의식에 답하는 첫 번째 공부가 되길 바란다. 투자가들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진정한 가르침, 감수의 글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월스트리트의 스승,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실 지금도 주식시장에는 세력이 들어왔다, 작전이 걸렸다, 대주주가 개입되었다는 등 각종 투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참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암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파하는 데는 실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경영학과에서는 대체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나 포트폴리오 이론을 중심으로 투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란 어떤 정보를 새롭게 입수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정보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게 최선의 전략일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다르게 움직이는 여러 종목에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면 수익 대비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목으로 구성된 시장 포트폴리오, 즉 인덱스 펀드나 ETF, 상장지수 펀드가 유용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두 가지 이론을 합쳐보면 인덱스 펀드를 사두고 방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애써 유망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결국 투자회사가 할 일은 자산 운용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가 되는 셈입니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책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에서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분석하는 대상이 주가 흐름이 아니라 사업 펀더멘털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언젠가는 주가에 반영된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가격은 가치에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를 노려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렴할 때 매수한다면 비교적 높은 확률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레이엄의 주장입니다.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는 다른 시각이지요. 그래서 그레이엄은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에 주목했습니다. 그레이엄은 36살인 1930년 이미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공한 투자자였습니다. 93세에 성공한 은퇴 사업가인 존 닉스를 만났을 때 그레이엄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레이엄은 많은 빚을 져가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딕스는 부채를 줄이라고 충고했지만 그레이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하던 그레이엄은 추후에 대공황의 여파로 70%가량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는 이처럼 뼈아픈 손실을 겪으면서 부채 사용과 종목 선정에 매우 신중해집니다. 당시는 엄청난 불황이 시장을 잠식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생사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부도가 나지 않을 정도로 유동자산이 충분한 기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레이엄은 순유동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기준은 대공황과 같은 비상시국에 계좌가 제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생존형 투자법입니다. 하지만 비상시국이 아니더라도 초보 투자자에게는 이 방식을 추천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투자 지식이 별로 없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엄은 초보 투자자를 방어적 투자자로 정의했는데요. 이들에게는 높은 수익보다 원금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에서 적정 PER은 8.5 플러스 성장률 곱하기 2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적당한 PER 이꼴 성장률이라고 말한 피터 린치에 비해 성장률을 2배나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레이엄의 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보 투자자의 수준을 벗어난 정도의 투자자, 즉 적극적 투자자나 투자 전문가라면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레이엄을 자산 가치만을 강조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에서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전마진은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을 훨씬 초과할 때 확보된다. 여기서 주식 수익률이란 주가 수익 비율 PER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이자를 감당하고도 이익이 상당히 남아 있어야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는 의미입니다. 안전마진은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차감한 비율입니다. 혹시라도 불황이 닥쳐서 차기 자본 이익률이 저하되더라도 채권 수익률보다 상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겠지요. 다만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사업 전망에 대해 너무 우려한 나머지 내재 가치 대비 지나치게 싼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류 주식의 경우에는 내재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안전마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이런 이류 주식들은 버핏 용어로 표현하자면 초보 투자자들의 능력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경험도 풍부한 적극적 투자자나 투자 전문가들만 취급해야 합니다.
안전마진을 주제로 책을 쓴 세스 클라먼이나 피터 컨딜 등이 안전마진을 내재 가치에서 주가를 차감한 값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투자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레엄이 주장하는 핵심은 주가가 얼마나 싼지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레엄의 수제자라는 워런 버핏마저 그레엄이 NCAV에 집착하고 내재 가치가 대비 싼 주가만을 강조하는 담배꽁초 전략 투자자라고 폄하하고 있는데요. 스승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초창기의 버핏은 그레엄이 보기에 초보 투자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단 자산 가치를 중시하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은퇴 직전의 그레엄이 보기에는 30대에 불과한 청년인 버핏과 뭔가가 어설픈 초보 투자자로 보였을 테지요. 그러므로 버핏이 나중에 그레엄의 담배꽁초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버핏도 성장해서 내공이 깊어지고 나서야 스승인 그레엄의 진정한 가르침을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레엄이 투자 주력 종목은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였는데 가이코는 자산 가치로 따지면 우량주가 아니었습니다. 어설프게 그레엄을 흉내내며 망해가는 섬유회사를 샀던 버핏이 그레엄의 진짜 주력 종목에 해당하는 보험사를 우연히 인수해서 기사회생한 셈입니다. 그레엄은 다방면에 박식하고 다재다능한 천재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크지 않아서 적당히 벌고 적당한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그가 만약 살아있다면 버핏에게 이렇게 충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봐 버핏,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지 자네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돈만 생각하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하다네. 주식 투자는 이제 그만하고 인생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보게. 어쩌면 그레엄이 몸소 부여지며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즐기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레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책이 투자는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인생책이 되길 바랍니다. 밸류 리더스 회장 신진호 감수. 다음은 그레엄의 주식 선택 10계명과 벤저민 그레엄이 평생 고수한 8가지 투자 불문율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 그레엄의 주식 선택 10계명. 하나, 주식 수익률은 AAA 평가를 받은 1등급 채권 수익률의 최소 2배가 되어야 한다. 둘, PER은 과거 5년 동안 각 종목 PER 최대치 평균의 0.4배여야 한다. 셋, 배당 수익률은 AA 평가를 받은 최고 등급 채권 수익률의 최소 3분의 2를 기록해야 한다. 넷, 주가는 BPS 대비 3분의 2 이하여야 한다. 다섯, 시가총액이 순유동자산 가치 대비 3분의 2 이하여야 한다. 여섯, 부채총액은 유형자산 내지 자기자본보다 적어야 한다. 일곱, 3등급 유동성, 유동비율은 2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여덟, 부채총액은 NCAV의 2배 미만이어야 한다. 아홉, 과거 10년 동안 단기 순이익이 2배로 증가해야 한다. 열, 관찰 대상 기업이 안정적인 단기 순이익을 보이고 있다면 과거 10년 동안 2번 이상
5% 이상 당기 순이익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 이 중에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1번부터 7번까지 항목에 특히 유의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3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저민 그레엄이 평생 고수한 8가지 투자 불문율입니다. 1. 초보 투자자라면 일단 자신이 속한 국가의 주식시장 상장 종목 중 20에서 30개를 선택한다. 선택한 종목을 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주식을 골랐는지 확인한다. 2. 해당 종목의 PER, PBR, PCR, DY 배당 수익률 등 투자 지표를 수집해 표로 정리한다. 3. 자신이 선택한 주식의 투자 지표를 평가하면서 표를 분석한 후 매수 우선순위를 매긴다. 4. 과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신문기사 등 기타 배경 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를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5. 과거 몇 년간 수치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 추이를 조사한다. 과거 5년 동안 투자자에게 꾸준히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또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살펴본다. 6.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분석한 수치를 관찰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다양한 업종의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 리스크를 분산 혹은 최소화했는지 확인한다. 7. 매수 결정 시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자신의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8. 매입 결정 시 시세 변동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자신이 작성한 투자 우선순위 리스트를 따른다. 네, 오늘 좀 길었지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시기도 하신 벤저민 그레이엄의 첫 시간을 좀 길게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네, 돈 버는 지혜를 안내하는 저는 마중물 머니코치 김병헌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돈 버는 길에 함께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다산북수에서 출간한 짧고 굵게 읽는 투자의 거장들 7분의 거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지혜 투자자 되시고 현명한 투자 하시는데 이 투자 대가들의 투자 원칙, 투자 철학, 그리고 투자 전략을 담아서 행복한 부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